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골드멘탈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키우기 게임에서 가장 필요한 기능, 이제 젤리를 실제로 구입을 해서 자 여기에 생산을 하고 그거를 저장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지금 젤리에서 요 섀도우 있죠? 지금은 마이너스 0.1로 값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자 젤리보다 높이가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림자 위치도 바꿔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젤리 섀도우만을 위한 매크로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트, 볼트, 자 플로우 매크로 해서요. 자 젤리 섀도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그림자에다가 놓도록 하죠. 볼트, 플로우 머신에다가 이렇게 해서 젤리 섀도우랑 연결해 주시고요. 스타트 먼저 불러봅시다. 자 이벤트, 라이프 스타일, 자 스타트 이렇게 딱 불러오시고, 젤리가 어떤 젤리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여기 젤리한테 가지고 있는 이 베리어블 아이디를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림자는요 젤리의 자식이죠. 그래서 부모를 부르면 되는데, 자 그것은 cat parent 하면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디를 가져오면 되겠죠. 베리어블, 자 오브젝트 get 오브젝트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연결, 가져올 거는 아이디. 그래서 아이디가 뭐 0번인지 아니면 뭐 6번인지 3번인지 여기에 따라서 Y축을 조절해 주면 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셀렉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부분에 셀렉트 온 인티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보면은 이제 값을 입력받는 부분, 그 다음에 출력할 때 나오는 값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프 인스펙터 보시면요, 지금 이거 디폴트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옵션에서 여기에 플러스를 눌러서 요거를 계속 늘릴 수 있어요. 이렇게요. 자 우리는 5개 쓰겠습니다. 하나는 0번, 그 다음에 6번, 3번, 10번, 11번. 자 이 5가지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 디폴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이디 값을 여기에다가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0번이면은 플루트, 자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마이너스 0.05로 하죠. 자, 이 값을 여기 0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디가 0번이면은 마이너스 0.05를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 나머지 값들도 다 이렇게 해줄게요. 자 6번이면은 0.12, 아이디가 3번이면은 0.14, 그리고 10번과 11번이면요 0.16. 자, 이렇게 값을 추가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마이너스 0.1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디 값에 따라서 나오는 값을 이렇게 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셀렉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티저 값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요, 아까 전과 같이 뭐 인티 말고도 뭐 스트링 값 아니면 다른 값으로 인해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나온 값을요 벡터 3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100, 자 크리, 그래서 벡터 3 x축, y축, z축 이렇게 선택해 줍시다. 자 y축만 딱 잡아준 뒤에, 그림자는 젤리 안에 있기 때문에 로컬 포지션이죠. set 로컬 포지션, 이렇게 y축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이거 셀렉트 유닛, 자 한번 잘 봐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젤리 확실하게 완성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젤리를 새로 만들 때 사용하기 위해서 프리팹으로 등록을 해야겠습니다. 에셋에서 폴더 만들게요. 그래서 폴더 안에다가 이 젤리 오브젝트를 쭉 드래그해서 프리팹으로 등록을 합니다. 되셨나요? 자 프리팹 등록한 뒤에는 꼭 자 포지션을요 000 맞추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초기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프리팹으로 만들었으면요 더 이상 여기 씬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울게요. 이미 에셋으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네, 과감하게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만들었으니 이제 한번 구매를 해서 다시 여기 씬에다가 생성을 하게끔 합시다.
자, 구매는 어디에서 하죠? 젤리 파넬에서 하셨죠?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일단 구매 버튼부터 들어갑시다. 아마 원클릭 이벤트 연결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젤리 판넬 연결해 주시고 플로어 머신 트리거 유니티 이벤트 바이라고 해두죠. 그런 다음에 이 젤리 판넬 여기 매크로 자 띄워질 텐데 이거를 그대로 자 드래그로 선택하신 뒤에 컨트롤 D로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릴게요. 그런 다음에 얼락만 바이로 바꿔주시면 되죠. 체크는 젤라틴이 아니고 골드입니다. 그래서 이거 바이로 바꿔주시고 겟 베리어블 세이브드 된 거는 젤라틴이 아니고 골드겠죠. 골드 선택해 주시고요. 그럼 매니저에서 가져오는 것도 겟 젤리 젤라틴이 아니고 겟 젤리 골드. 자, 이걸로 체인지. 나머지 가격 비교는 그대로 가면 됩니다. 가격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세이브드 저 젤라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거를 골드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값을요?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에서 가격만 뺀 자 나머지 금액 이렇게 저장해 줍시다. 그럼 샀어. 여기 신에다가 그 우리가 구입한 젤리를 띄워 놔야겠죠. 자 그것은 어떻게? 프리팹을 사용한 인스턴티에이트 인스턴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 인스턴티에이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오리지널, 포지션, 로테이션 요 세 가지 값을 받는 인스턴테이트 함수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자 연결해 주시고요. 오리지널은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이 젤리 프리팹 쭉 들어가서 놔주십시오. 자 이 프리팹을 통해서 이제 인스턴테이트 할 거예요. 위치는요? 위치는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셋 포인트 요 세 가지 위치에 가져오는 거 있죠? 매크로 셋 포인트 가지고 와서 연결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로테이션은 그냥 000이죠. 요거는 아이덴티티만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기본 값을 가지고 오는 유닛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주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유닛을 통해서 실제 이 인게임에다가 젤리를 생산할 겁니다. 그러면 요것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룹 맺어주시고 그러면 구매에 대한 로직이 살짝 완료되었어요.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젤리 판넬 자 띄워주시고요. 일단 해금 먼저 하죠. 그럼 이제 구입을 할 수 있게 됐죠. 구입을 하게 되면은 자 어딨죠? 오케이 이렇게 젤리를 구입을 해서 인게임에 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 더? 오케이 좋죠. 이제 실제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자 한 가지 더. 그럼 다른 젤리는요? 자 이렇게 해금을 하고 또 구입을 하게 되면은 자 지금 우리가 만드는 젤리는 오로지 첫 번째 젤리만 됩니다. 그것도 그런 게 지금 우리가 프리팹으로 만들었던 젤리가 바로 이 첫 번째 젤리였거든요. 그럼 다른 젤리들은 어떻게 되죠? 그거는 우리가 이 페이지를 실제 여기 인스턴테이트 된 젤리한테 집어넣어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거를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젤리 오브젝트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예전에 지정해 놓았던 변수 혹시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자 ID, 레벨, 그리고 EXP 요거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 정보는 젤리할 때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우리가 타입으로 지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젤리만의 클래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에서 크레이트 C# 스크립트 그냥 젤리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해요. 자 기존에 있는 스크립트는 다 지워주시고요. 자 모노 비비도 필요 없습니다. 지워주십시오. 오로지 젤리만의 클래스예요. 일단 속성부터 지정을 해줍시다. 퍼블릭 인트 아이디가 있을 것이고요. 퍼블릭 인트 자 레벨도 있지요. 그리고 퍼블릭
이번엔 플루트입니다. EXP 경험치까지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을 만들어주고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클래스로 새로 생성을 할 때 필요한 생성자도 필요합니다. 퍼블릭 젤리. 자,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면 되는 것인데 매개 변수부터 지정하죠. 그래서 int 똑같이 합니다. id int 레벨 플루트 exp. 자, 그럼 매개 변수랑 실제 가지고 있는 속성이랑 정확히 똑같죠.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this를 쓰시면 됩니다. 지금 이 클래스의 id 그리고 매개 변수에 받은 id. 네, 그래서 매개 변수를 받은 값을 실제 여기 속성에다가 집어넣겠다. 자, 이 얘기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똑같이 레벨은 레벨대로, 경험치는 경험치대로, 자, 이렇게 값을 받는 생성자 하나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저장하도록 하죠. 끝입니다. 자, 이렇게 젤리 타입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내려주시고, 그럼 이 클래스를 여기 그래프에서 타입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자, 툴에 볼트 메뉴 들어가서, 자, 유닛 옵션 위저드 들어갑니다. 볼트를 처음 설치할 때 그 모습 창이 나오는데요. 자, 쭉 내려가서 넥스트 타입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하나 눌러줘요. 그런 다음에 노 타입 돼 있죠. 이걸 한번 더 클릭 해주신 다음에 방금 만들었던 이 젤리를 한번 검색해 봅니다. 그럼 방금 만들었던 이 젤리라는 클래스가 하나 나와요. 자, 선택 해주시고 제너레이트 누릅니다. 자, 로딩이 끝났습니다. 그럼 실제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하죠. 다시 젤리 판넬 가주신 다음에, 자, 요거 뗄게요. 자, 여기에서 생성하기 위한 데이터, 자, 젤리 크리 이렇게 칠게요. 벡터 크레이트 한 것처럼 젤리도 이렇게 크레이트 할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아이디는요, 이거 상점 페이지랑 똑같죠? 그래서 자, get 베리어블 가지고 옵니다. 페이지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 페이지를 그대로 아이디에 집어넣습니다. 레벨은 시작이 1이었죠? 경험치는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젤리라는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완벽한 젤리를 이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 로직은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가 슈퍼 유닛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자, 매크로 슈퍼 유닛 폴더에 가셔서 크레이트 볼트 플로우 매크로 해서 메이크 젤리 슈퍼 유닛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풋이 필요하고요. 인풋에 컨트롤 하나 추가, 키는 인, 굳이 보일 필요 없어서 하이드 레벨 해주시고요. 자, 밸류 필요하죠?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 젤리 타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젤리 데이터라고 해주시고요. 타입은 젤리죠. 자, 그럼 젤리를 받아오는 인풋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젤리 판넬 돌아와서요, 그 만들 때 썼던 자, 요 세 가지 있죠? 이거를 컨트롤 X로 잘라내기. 그런 다음에 슈퍼 유닛 다시 돌아가서, 자, 메이크 젤리 여기에 붙여 넣어 주십시오. 짠. 그런 다음에 계속 이어주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화된 젤리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거를 여기 이 그래프, 자, 장황한 그래프에, 자, 곳곳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 따로 지역 변수 저장을 하죠. 지역 변수? 자, 플로우 변수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플로우 있죠. 여기에 따로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이름은 그냥 인스턴트로 할게요. 자, 이렇게 생성된 오브젝트의 ID, 레벨, 경험치 이렇게 세 가지 있죠. 이 값을 여기에서 보낸 값으로, 자, 적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우리가 세 가지 만들었던 변수, 자, 분리를 해야죠. 그래서 자, 젤리만 한번 쳐보시면은 아래쪽 가시면은 요렇게 get id, 뭐 get exp, get level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인풋에서 나오는
자, 이렇게 데이터를 다 끌어서 속성들을 가지고 옵시다. 이 속성 값을 어떻게 여기 인스턴테이트 된 오브젝트에 다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브젝트, 자, set 오브젝트 하면 되겠죠. id 레벨 exp 이렇게요. 그래서 exp는 exp끼리, 레벨은 레벨끼리, id는 id끼리, 오브젝트는요 여기 인스턴트 된 거였죠. 인스턴트는 이렇게 자, 연결 다 했습니다. 하나 더 해야죠. 플로우. 자, 근데 여기는 한 가닥이고 이쪽은 세 가닥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프 모양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플로우 하나를 여러 갈래로 나눠주는 여기 시퀀스 유닛을 사용하겠습니다. 3개죠. 새로 젤리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젤리 오브젝트의 id 레벨 경험치 값을 이렇게 적용한 것까지 완료되었어요. 자, 이거 그룹을 나누죠.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럼 데이터는 정리되었는데요. 뭐 이제 젤리의 스프레이트나 레벨에 따른 크기, 자, 이런 것도 다 설정해줘야죠.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좀 정해도록 할까요? 자, 이거 3개 살짝 뒤로 밀어주고요. 이름은 그냥 이 아이디만 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트링 하나 가져오고요. 이름은 그냥 젤리 할게요. 그리고 문자열 2개를 서로 붙여주는, 자, 컨캣 이렇게 가지고 옵시다. 첫 번째 젤리,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아이디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set name으로 해서 여기 게임 오브젝트 set name 있죠? 연결. 오브젝트는 우리가 만들었던 그 인스턴트입니다. variable flow get instant를 하신 다음에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set name. 그런 다음엔요 이 id를 통한 스프라이트도 가져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id는 2번 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시퀀스로 나눠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은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set name으로 가져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다음은 스프라이트가 되겠죠. 자, 스프라이트 렌더러, 거기에 있는 set 스프라이트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자, 1번은 여기에다가 연결해 주고요. 스프라이트 렌더러는 어디에 있죠? 이번에도 인스턴트한테 있죠. 젤리 이렇게 연결해 줍시다. 그러면 아이디에 맞는 스프라이트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 그것도 이미 게임 매니저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게임 매니저 먼저 가지고 와주시고요. 그리고 get 젤리의 스프라이트 연결. 콜렉션 리스트 get 리스트 아이템 연결. 자, 몇 번째? 요 아이디 번째로 가져와 주시고, 그럼 이제 스프라이트가 나올 겁니다. 그 스프라이트를 여기에다가 연결주면 끝. 아하. 그럼 우리가 넘겨준 아이디에 따라서 젤리 스프라이트가 바뀌겠죠. 좋습니다. 그럼 아이디와 관련된, 자, 이름 정하기, 스프라이트 정하기, 요거 2개 완료되었어요. 그 다음은요 크기 남았죠. 레벨이 있죠. 이 값을 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전에 만들어놨던 함수 기억나십니까? 게임 매니저에 change, 자, 애니메이션 컨트롤, 자, 요거 유닛을 가지고 옵니다. 플로우 연결해 주시고요. 레벨 연결해 주신 다음에, 자, 이제 애니메이터는 어디에 있죠? 이번에도 인스턴트한테 있습니다. 가져와 주시고요. 그리고 이 함수는 게임 매니저 거죠. 그래서 게임 매니저 끌고 와서 이번에도 연결해
해 주십시오. 되었어요. 자, 1위 하여서 데이터를 먼저 설정해 주시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이름과 스프레이트와 크기까지 모두 설정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었으면은 여기 하나 남죠? 여기다가 이제 아웃풋을 연결하도록 하죠. 컨트롤 아웃이라 주시고요. 자, 라벨 갈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젤리의 데이터를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따로 그룹의 색깔을 좀 바꿔주도록 하죠. 저는 약간 보라색을 하겠습니다. 보라보라해. 자, 보라색 바꿔줄게요. 이렇게 슈퍼 유닛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거를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젤리 패널로 돌아와 주시고요. 젤리 클래스 생성 이후에 add 유닛, 매크로, 그리고 make 젤리, 그래서 연결. 자, 이렇게만 하면은 간단하죠. 완성이 되었으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리 패널 열어주시고, 자, 두 번째 젤리 한번 구매해 볼게요. 구매! 와! 되었습니까? 자, 이제 하르키 창에 젤리 1번 자 나왔고요. ID 1번 맞고요. 레벨 1이고 EXP 여기서 이미 계속 지금 오르고 있죠. 자, 이렇게 완료가 되었으면 성공입니다. 굿. 자, 다른 젤리 한번 해볼게요. 자, 다른 젤리, 이거 포즈 젤리는 지금 젤라틴이 2000 필요한데요. 이건 제가 직접 들도록 하죠. 자, 세이브드 가서 젤라틴을 이렇게 늘려주시고, 자, 해금, 그 다음에 구입. 그럼 이렇게 포도가 나옵니다. 자, 젤리 2번입니까? 맞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젤리를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젤리가 어떤 젤리인지 지금 관리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생성만 하고 따로 뭐 리스트를 통한 뭐 관리는 지금 없죠. 그거를 게임 매니저에서 할 겁니다. 자, 게임 종료해 주시고요. 지금 게임 매니저 가시면은 스크립트만 있고 지금 볼트 플로우 머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자, 게임 매니저 플로우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게임 매니저에서 볼트 플로우 머신 열어주시고 뉴 버튼 눌러서, 자, 매크로스에다가 게임 매니저 이렇게 플로우 매크로 하나 만들어 줍니다. 업데이트는 필요 없어요. 적으시고요. 우리가 젤리를 구입을 하면은 여기 이벤트에 뿌릴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자, 이벤트 가서 여기 커스텀 이벤트라는 게 있습니다. 볼트에서 지원하는, 자, 이벤트 유닛인데요. 어규먼트죠. 요거는 이제 매개 변수인데 이거는 새로 생성한 젤리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 받을게요. 이름은 add라고 하죠. 그럼 add 받을 때, 자, 집어넣을 리스트가 먼저 필요하겠네요. 그렇다면 여기 베리어블에, 자, 젤리 리스트 이렇게 하나 변수 추가해 주시고, 리스트 때문에 어떻게? 자, AOT 리스트입니다. 우리 모바일로 만들 거죠. 빌드 할 때 타입을 속이기 위해서 AOT 리스트, 자, 이거를 꼭 써주시고요. 그럼 불러와야죠. 자, 베리어블 오브젝트 get 젤리 리스트 이렇게 불러옵시다. 그런 다음에 집어 넣을 때 필요한 것, 자, 컬렉션 리스트 add 리스트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 연결, 그럼 거기 리스트에 들어갈 데이터 연결.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컨트롤 D로 복사 한번 하시고, 자, 아래로 내려가서 이번엔 삭제죠? 자, 리무브입니다. add 아이템은요, 리플레이스 눌러서, 자, 리무브 아이템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그룹으로 지정을 하죠. 자, 이렇게 완료가 됐으니까 한번 이벤트 발송해야죠. 슈퍼 유닛에 메이크 젤리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잠시 떼주시고요. 자, 이벤트에 트리거 커스텀 이벤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기먼트 한 개였죠. 그래서 이 플로우를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요. 새로 추가니까 add였습니다. 오브젝트는요, 당연히 게임 매니저죠.
베리어블 씬 get 매니저 가져와 주시고요. 매개 변수는요 인스턴스였죠. 자, 그대로 복사. 플로우에 있었던 인스턴트. 자, 오브젝트를 그대로 여기 넣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보내고, 자, 이제 아웃풋으로 내보내면 되겠네요. 이것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줍시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메이크 젤리 플로우 머신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리무브는요, 그건 팔 때죠. 파는 거는 어디에 있나? 자, 젤리 스테이트 머신에서, 자, 픽에서 여기 아이디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온 마우스 업, 자, 마우스 뗄 때죠. 자, 여기 부분에 보시면은 판매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골드를 얻은 다음에 디스트로이를 바로 하지 마시고 이걸 잠깐 뗍니다. 그런 다음에 방금 했듯이 이벤트 트리거 커스텀 이벤트, 자, 연결해 주시고요. 이번엔 리무브죠. 게임 매니저 가져와 주시고요. 매니저 연결. 그리고 자, 매기면서 한 개 더 추가. 여기에 들어갈 거는 자기 자신이죠. 여기 이미 셀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를 그대로 쭉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벤트를 보낸 뒤에, 자, 여기 디스트로에다가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 이 그래프 살짝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 게임 매니저 먼저 선택을 해서 그 젤리 리스트에 그 애드와 리무브 직접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자, 판넬 올려주시고 일단 슬라임 젤리 한 마리 구입. 자, 그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게임 오브젝트 하나 생겼죠. 그런 다음에 자, 두 번째 젤리도 구입 됐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 다시 이 젤리를 팔아볼게요. 자, 판매 됐죠? 다시 없어지는 것까지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띄어진 그 젤리의 목록을 이 게임 매니저에서 이제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골드멘탈님, 이렇게 뭐 리스트로 관리하게 되는 건 맞는데요. 이걸 뭐 어떻게 되죠?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 세이브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아래쪽 쭉 내려가서 우리가 얼른 리스트 만들었듯이 이번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젤리 리스트 또한 이제 세이브를 할 겁니다. 당연히 AOT겠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매니저에 있는 이 젤리 리스트를요, 여기 저장해 있는 이 젤리 리스트로 옮길 겁니다. 자, 하지만 주의할 점, 게임 매니저에 있는 이 젤리 리스트는 게임 오브젝트 형태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 세이브되어 있는 이 젤리 리스트는요, 우리가 만들었던 젤리 타입으로 넣을 겁니다. 자, 이거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자, 이거 변형이 필요하죠. 이거 또한 슈퍼 유닛으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해요. 크레이트 볼트 플로우 매크로. 이번에는 세이브 젤리입니다. 슈퍼 유닛이니까 어떻게? 당연히 인풋이 필요하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이미 저장된 여기 리스트를 먼저 깔끔하게 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먼저 가져오시고요. 자, 세이브드에서 get 젤리 리스트 가지고 오고요.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한다. 자, 콜렉션 리스트 가시면은 클리어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렇게 연결을 해서 먼저 깨끗하게 비워줘요.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이 젤리 목록을 하나씩 집어넣어야죠. 일단 젤리는 게임 매니저가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 해서 젤리 리스트 가지고 오고요. 그거를 하나씩 돌릴게요. 자, 그걸 어떻게? 자, 컨트롤 가시면은 여기 for each 루프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와서 서로 연결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젤리 리스트에 있는 이 젤리를 하나씩 돌면서 이 바디 흐름에 따라서 이 아이템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아이템은 오브젝트 형태죠.
그 오브젝트에 있는 데이터 ID, 레벨, 그리고 EXP, 경험치를 가지고 옵시다. 겟 베리어블이죠. 오브젝트 ID와 레벨, 경험치 EXP. 그래서 아이템을 여기 아래다가 연결을 해줍시다. 그럼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다시 자 젤리 클래스 타입 형태로 바꿔줘야죠. 한번 해봤습니다. 젤리의 크리에이트. 자 바디 연결시켜 주시고 아이디는 아이디, 레벨은 레벨, EXP는 EXP. 자 이렇게 생성을 해뒀어요. 자, 이렇게 생성된 젤리 객체를 여기 saved AOT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맨 처음에 쓰였던 이 젤리 리스트 가지고 오시고요. 컬렉션 리스트 add 리스트 아이템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게임 매니저에서 저장되는 값은 게임 오브젝트 형태의 젤리고요. 여기 saved 저장되는 이 젤리 리스트는 이 젤리 타입의 객체로 저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다 저장을 했으면요. 자 나가 주셔야죠. 아웃풋 할게요. 자 포이치문에서 모두 동작을 하고 다 끝이 났으면 이 EXIT 여기에서 이제 플로우가 흐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바디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아이템이 10개 있으면 여기 흐름을 10번 타기 때문에 자 문제가 발생하죠. 이 점 유의하시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이브 젤리 슈퍼 유닛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서 쓸까요? 바로 게임 매니저 애드 젤리와 리무브 젤리입니다. 자 살짝 늘려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젤리를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지울 때 매크로 세이브 젤리를 한 번씩 실행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굿. 자 그럼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전 테스트에도 이미 우리가 젤리 2마리 만들었지만은 지금 저장이 안 되었죠. 그쵸? 이제는 저장할 겁니다. 자 젤리 불러와 주시고요. 슬라임 젤리 1마리 그리고 자 포도 젤리 1마리 이렇게 2마리를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 저장이 되었고요. 자 베리어블의 이 세이브드 쪽도 봅시다. 그러면 이 젤리 리스트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젤리 타입 값이 2개 들어간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만들었던 이 커스텀 타입은요. 여기 인스펙터 창에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꺼도 이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있죠. 자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게임을 실행할 때 다시 여기에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바로 게임 매니저의 이 스타트 부분이죠. 그럼 스타트에서 먼저 세이브드 된 젤리 리스트를 가져오시고요. for each 루프로 돌려야겠죠. 컨트롤 for each 루프 돌려줍시다. 자 여기에 나오는 아이템은 젤리 타입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만들었던 메이크 젤리에 쓰는 거죠. 이야 정말 큰 그림 그렸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는 로드 젤리라고 하면 되겠어요. 게임을 끄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는 젤리를 저장을 하고 다시 게임을 시작할 때 그 저장된 젤리를 불러오는 것까지 완료됐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그냥 실행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죠? 다 만들었는데 에러라뇨. 자 로드 젤리에서 여기 세이브된 이 젤리 리스트 사용하죠. 그래서 이 메이크 젤리라는 슈퍼 유닛을 사용하는데 슈퍼 유닛은 애드라는 트리거 이벤트 넘기죠. 그러면 게임 매니저가 다시 이 애드를 받아서 자 이 세이브드 젤리를 실행할 겁니다.
근데 이 세이브드 젤리에서 한번 이 세이브드 된 거를 클리어를 하죠. for each 문을 사용을 하고 있는 중에 이 리스트에 변형이 가해지면은 에러가 납니다. 이거는 볼트뿐만 아니고 원래 C# 스크립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 꼭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골드메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지금 변형이 가해지고 있는 이 세이브 젤리가 문제죠? 자, 이거 두 개를 서로 뗍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조건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들어갑니다. 자, 베리어블에 씬에다가 게임이 이제 막 시작을 할 겁니까? 라는 is start. 자, 부울값 하나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is start를 여기 브랜치에 쓸 겁니다. 자, get 베리어블 가져오시고 씬에 is start. 그래서 스타트가 되었을 때만 이 세이브드 젤리를 실행을 하게끔 합시다. 자, 마찬가지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아래에다가 똑같이 적용을 할게요. 되었나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요, 자, 로드 젤리를 한 이후에 다시 세이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전에 만들었던 자, 슬라임 젤리와 자, 포도 젤리가 이렇게 나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젤리도 정상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굿.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젤리를 키우면서 이 젤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레벨도 변하고 그리고 경험치도 변하죠. 이거를 게임을 끄기 전에 저장을 해야 할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해야 할 거, 자, 자동 저장. 그리고 지금 이 젤리가 자동으로 생산하는 젤라틴도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역시나 게임 매니저에서 할 겁니다. 먼저 자, 젤리가 다 로드된 후에 이벤트 하나 생성할게요. 그래서 트리거 유니티, 자, 플로우 머신이죠. 이번 이벤트는 오토로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이벤트가 끝이 났으면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is 스타트 있죠? 그거를 다시 올릴게요. 그래서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고 알리면 될 것 같아요. 값은 부울값이죠. 체크 연결. 그러면 이 오토라는 이벤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거는 좀 아래에다가 만들게요. 자, 둘은 조금 아래로 가주시고요. 이벤트 유니티 이벤트 오토입니다. 자, 얘는 주기적으로 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프 인스펙터 보시면은 자, 컨트롤 유닛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코르틴 속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이벤트는요, 코르틴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콘이 화살표 한 개에서 두 개 바뀌었죠. 자, 이거 참고하시고요. 이벤트에서 이제 컨트롤이 흐를 거고요. 그거를 계속 무한정 돌릴 겁니다. while문이죠. add unit, 자, 컨트롤 아래쪽에 while 루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while문이 맞아요. 자, 연결해 주시고요. 그 안에 불 값은요, 그냥 true로 하죠. 그럼 무한 루프를 쭉 돌게 될 텐데요. 이걸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요, 한 프레임에 무한 루프가 돌기 때문에 유니티가 멈춰버립니다.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꼭 딜레이를 주셔야 돼요. 웨이트를 한번 검색해 봅니다. 그럼 wait until while for flow 뭐 second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에서 wait for second로 가져오신 다음에 body 연결해 주시고 자동으로 젤라틴을 얻을 딜레이를 설정해 줍니다. 저는 3초 할게요. 그 다음엔 위에 올라있는 젤리들이
자동으로 생산하도록 그 젤라틴 생산하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오브젝트, 자 여기에 젤리 리스트 먼저 가져오시고요. for each문 돌려야겠죠? 자 for each문 돌려주시고, 젤라틴을 얻기 위해서는 예전에 미리 만들어둔 get 젤라틴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바디에다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잠깐, 자 젤라틴이 한번 들어갑니다. 젤라틴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아이디하고 레벨인 건데요. 지금 셀프로 되어 있죠? 자 셀프는 지금 게임 매니저죠. 지금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젤리 오브젝트를 여기 인풋에서 따로 이제 받아야겠네요. 밸류 인풋 추가를 해서 젤리, 자 하이드 레벨, 그 다음에 속성은 게임 오브젝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개 변수로 넘긴 거를 여기 아이디하고 레벨에다가 연결시켜주면 되겠네요. 다시 게임 매니저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렇게 항목이 하나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젤리 리스트 안에 있었던 이 아이템 젤리 오브젝트를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되겠네요. 굿. 네.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전에 우리가 이 get 젤라틴이라는 슈퍼 유닛을 사용한 곳이 있었죠. 거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 젤리, 그런 다음에 이 터치 부분, 자 들어가 주시면은 이렇게 get 젤라틴을 얻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어있으면 에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인 셀프로 채워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네. 자 이렇게 메꿔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러면 오토 젤라틴도 했으니 이제 오토 세이브도 하면 되겠네요. 네. 지금 쑥쑥 자라나는 젤리를 여기 세이브 젤리 리스트에 저장하기 위해서, 자 세이브 젤리를 한번 사용합시다. 당연히 for each 루프에서 exit 나가는 곳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야 근데 이거는 게임 상에서 세이브 변수에 저장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 디바이스, 뭐 컴퓨터나 안드로이드, 여기에 저장을 직접 하기 위해서는요, 따로 이 saved variable 이라는 유닛을 실행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게임에서 이 저장해놨던 이 세이브 변수들이 플레이어 프랩스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임 매니저의 플로우 머신이 완성이 되었어요. 여기까지 완료됐으면요, 저장하시고 마지막 최종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젤리 2마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오토가 지금 실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3초마다 이렇게 계속 도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돌면서 지금 2마리 젤리가 계속 꾸준히 자 젤라틴을 생산하고 있죠. 되었습니까? 오 굿. 그렇게 해서 오늘 드디어 이 젤리를 직접 구매를 하고, 그리고 이 젤리가 저장이 되는 것, 불러오는 것, 이 젤리들이 자동으로 젤라틴을 생산하는 것까지 한꺼번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야 뭔가 좀 게임 다워지네요. 그죠? 다음 시간에는 아직 만들지 못했던 이 플랜트, 자 업그레이드 부분 있죠? 이 업그레이드 부분도 한번 해볼 겁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자, 이 강좌가 정말로 마음에 들었다,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강좌로 찾아뵐게요. 땡큐.